묻어가고 함부로 했다가 우리가 대기된 상태에서 이게 매년 한미 군사훈련할 때, 키리졸브가 할 때마다 북한이 협박을 해왔습니다. 온갖 협박 다 해왔습니다. 개성공단 뭐 출입도 가끔 통제도 하고, 뭐 물리적 타격한다, 뭐 어떻게 한다, 온갖 우리가 협박 북한이 안 한 게 없는데, 최근에 조금 수위가 높아졌다 싶은 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선 핵실험, 미사일 발사, 핵실험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서도 옛날보다 강도가 높은 그런 제재를 또 새로 당하게 돼서 국제적으로 완전히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북한 내부 상황이 지금 어렵습니다.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좀 해볼까 싶어서 이것저것 정책 좀 변경도 해보고 해도 하나도 되는 건 없고, 그리고 북한 내 불만 세력은 늘어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 초조하고, 절박한 그런 심정이 좀 거기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말이 좀 더 험해지는 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새 정부가 들었었으니까,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이 사람들 죽을 고생을 했으니까, 이 기회에 한번 좀 우리 한국 새 정부에 좀 뭐라 그럴까, 길들이기도 좀 하고 대북 정책 바꾸는 압박을 좀 한번 해보자, 이런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제가 보면 또 중요한 건 국내 정치적인 수요입니다. 북한이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게 북한 내부가 워낙 지금 복잡하고 어렵고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대외적인 지금 긴장, 어떤 미국과의 또 우리와의 어떤 대결적인 분위기, 이게 있어야 지금 좀 김정은이 국내적으로 결속을 다시 다지고 좀 내부를 단속하기가 좀 쉬워집니다. 협박 안 하는 북한은, 그거는 북한 이기를 포기한 북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협박하는 게 정상이고, 안 하는 거는 우리가 뭐 돈 주고 쌀 주고 비료 주고 해서 당신 좀 참아라, 우리가 뭐 먹고 살도록 좀 도와줄 테니까 너무 그렇게 험한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좀 잘 지내보자 하고 어떻게 뇌물 갖다 바치고 이럴 때는 이 사람들이 임시로, 그때는 협박할 거 좀 참고 그거 받는 동안에 조금 임시로 그걸 참는 것이지, 그거 없으면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북한의 본래 모습으로 좀 돌아간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협박한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야 큰일 났구나, 이게 뭐 전쟁 나는 거야, 이런 걱정 전혀 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도 험한 이야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제 뭐 협박 강도가 옛날에 쓰던 협박 수준 써가지고는 사람들이 또 별 관심을 안 가지기 때문에 점점 새로운 표현과 어휘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뭔가 진짜 새로운, 사람들이 이게 정말 큰일 났구나 싶은 생각이 들지, 그냥 늘 옛날에 하던 수준을 해가지고는 별로 주의를 못 끌거든요. 자꾸 이제 새로운 걸 하는데, 제가 어디 나가서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북한이 대내적으로는 언론 자유라는 게, 표현의 자유가 전 세계에서 가장 제약을 많이 받고 억압이 되지만은, 대외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언론 자유를 누리는 거거든.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아무 이게 범위에 제약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해도 저 사람들은 뭐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게 협박이 외부로부터의 어떤 간섭, 자기들이 뭐 국민들 아무리 억압을 하더라도 외부로부터 압력을 피하고 간섭을 피하고, 그 외부에다가 당신들 우리 건드리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늘 상습적으로 쓰는 수법인데, 심지어 당신하고 좀 잘 지내고 싶다, 좀 대화 좀 하자 하는 것도, 대화하자 이러면 마치 자기 약해 보일까 싶어서, 마치 비굴하게 구는가 싶어서 협박식으로 해요. 당신 죽인다 이러는 게, 이 사람들은 가끔 이거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게, 이야기 좀 하자, 좀 잘 지내자 이런 뜻으로 할 때도 이게 협박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실제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을 가면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느냐? 우리 군은 항상 저 사람들 말이 아무리 블라핑 같고 저게 뭐 허풍 같지만은, 만에 하나 사실의 경우에 대비해가지고 철저하게 대비를, 0.1%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하고 있어야 되는데, 북한이 가면 실제 도발할 능력이 있느냐? 전면전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전면전을 하게 되면 북한은 아마 한 일주일 내에는 김정은은 숨어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딴 데하고 교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신하는 건 다 우리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 숨어 있는지를 대반에 다 파괴되기 때문에, 일단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연락을 하는 것이지, 일체 뭐 전하고 이런 거는 못 씁니다. 무슨 통신 장비는 일체 못 씁니다. 어디가 토굴 속에 숨어 있더라도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저 뭐 메시지 주고받고 지시하고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일주일 지나가면 북한의 대부분의 군사 목표물은 대개 한 사흘 이내에 다 파괴가 되지만, 한 일주일 내에 되면 거의 저 사람들 숨어 다니지 않고서는 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북한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전면전은 자기들이 한다고 협박만 하는 것이지 실제는 못 하는 거고요. 근데 실제 할 수 있는 게 국지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연평도다, 백령도다 이런 데다가 공격을 하고, 잠수함 보내가지고 우리 군함을 갖다가 천안함식으로 또 의뢰를 쏘아서 격침을 시키든 이런 거 가능합니다. 부산항에 잠수함 보내서 여기 있는 배도 그냥 상승도 격침시킬 수 있고, 이런 거는 가능하죠. 가능한데, 그거 할 때는 미리 한다고 협박을 하고 해가지고는 성공하기 힘들고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오면 딴 데서 잡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지 도발도 함부로 했다가는 우리가 준비된 상태에서 연평도나 뭐 NLL 이런 데서 국지 도발을 했을 경우에는 저것도 옛날보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연평도 때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포에 맞은 것만 지금 걱정하고, 굉장히 그때 응징을 제대로 못한 거 가지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말이죠. 우리는 북한 입장에서는 보질 않는데, 북한 입장에서도 휴전 이후에 황해도 본토가 우리한테 처음으로 포기를 당한 겁니다. 우리 K9 자주포가 그냥 황해도 본토를 바로 때렸지 않습니까? 북한이 우리한테 쏠 때는 우리가 핵 가지고 있는데 남조선 군이 감히 우리한테 포를 쏘랴, 이 생각하고 도발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쐈거든요. 몇 명 죽었는지, 우리는 뭐 연평도에 포격하고 있는 것 자체를 YTN 같은 데서 다 중계를 하니까 다 알지만은, 북한에는 그때 얼마 죽은지 모르지만은, 북한에 내가 노동신문에 그 다음에 한 4월달에 나온 거 보니까 그 사람도 상당한 피해를 입은 건 틀림없습니다. 북한에 대한 실상을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아주 감명 깊게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MB 정부에서 이제 북한뿐만 아니고 외교적인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MB 정부 5년 동안에 대한민국 경제 발전은 물론이고, 또 대한민국을 국격을 높이는데 참 큰 역할을 했고, 또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가가 격상되는데 세계적으로 부각시키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 정부가 물러나면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데, 그런 국격을 높이고 또 경제 발전에 부응한 그런 공적들이 어떻게 국민에게 좀 좋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알리지 못했는지, 그런 부분이 참 아쉬운데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기 때문에 MB 정부의 공갈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히 좀 쿨하고 객관적인 평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걸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거 지금 똑같은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수석들 간에도 이게 참 우리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많은 성과를 거뒀는데 세상은 안 알아주니 정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나 이런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저는 뭐 우리가 정부가 전 대통령 하나 존경하는 건 뭐냐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 존경하는 건 뭐냐 그러면 이게 국민들이 지금 여론이 어떻게 평가할지 신경 쓰지 마라. 그거 괜히 어떻게 좀 좋게 점수 받으려고 해봐야 그거 다 소용없는 짓이고 나중에 결과를 보면 다 국민들이 그거 모르겠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다 하여튼 나가는 정부 그저 두들겨 패는 게 이게 유행인 시대에 나서가지고 이게 뭐 우리가 억울합니다 이 소리 해봐야 그게 누가 귀담아 듣겠느냐. 그냥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때 참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 때는 그 다들 욕하고 했지만은 그나마 참 구간이 명관이구나 하는 소리 하는 사람도 가끔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뭐 평가를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뭘 했느냐 저는 그걸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